여기 한 일본 여고생이 한국은 우리 언니를 망친 악독한 나라라고 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여고생은 학교에서 가게 된 수학여행 때문에 한국에 억지로 왔다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여고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고등학생 아카리입니다. 저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 합격해 출국날을 앞두고 있어요. 모두가 도쿄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할 때 저는 한국의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2배나 더 되는 양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도쿄대학교보다도 제가 우수한 학생이 맞는지 여러 방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었거든요. 매일 밤 잠을 줄여가며 한국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저를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제게 너같이 좋은 성적대인 애가 왜 굳이 고생을 해서 한국대학을 준비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었고 지원서를 넣기만 하면 도쿄대학교에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대학에 가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합격증을 받아냈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제가 왜 그렇게 한국대학 진학에 목숨을 걸었던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사쿠라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입니다. 저희 집은 늘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 2분 모두 대학 교수이시거든요. 아버지는 물리학과, 어머니는 문학과 교수십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자매는 공부의 중요성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공부가 너희의 미래야라는 말씀을 아침 인사처럼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집의 자랑은 단연 언니 사쿠라였습니다. 언니는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일본 최고의 대학인 도쿄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던 그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언니를 따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만큼은 아니었죠. 그래도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 아카리도 언니처럼 될 거야 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에 부담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일상은 꽤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같이 식사를 하고 각자의 일터와 학교로 갑니다. 저녁에 다시 모여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주말이면 함께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언니가 한국으로 단기 교환학생을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정도면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언니는 예정보다 한 달이나 늦게 돌아왔어요. 그것도 모자라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대학을 옮기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집의 자랑이자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언니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부모님의 반응은 더 심각했습니다. 2분 다 교수이시다 보니 교육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거든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아빠는 가끔 한국 방송에도 출연한 분이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요. 한국인들이 입을 모아 욕을 하고 일본 안에서도 욕을 하는 혐한 우익입니다. 검색하면 항상 댓글이 우르르 달리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언니가 한국대학으로 가고 싶다니 당연히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은 언니의 일방적인 결정에 크게 실망하셨죠.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매일 밤 언니와 부모님의 다툼 소리가 들렸고 식사 시간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흘러갔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언니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언니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언니에게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남자 하나 때문에 언니가 가족을 버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배신감이 컸습니다. 언니는 항상 제 롤모델이었는데 이렇게 가족을 등지다니요. 저는 언니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가족 문제와 더불어 제 개인적인 고민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자친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과 고민들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남자친구도 덩달아 걱정거리가 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남자친구는 저를 떠나갔어요. 그때 저는 모든 게 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만 없었다면 집안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고 저도 남자친구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언니도 남자친구도 한 번에 사라져버리고 저는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더 저의 성적에 집착하셨고 일상을 통제하려 하셨죠. 아마도 언니에 대한 실망감을 저에게 만회하고 싶으셨나 봐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붙잡고 울면서 생각했어요. 왜 언니는 우리를 버리고 한국으로 가려고 할까? 왜 하필 한국이지? 한국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견뎌내야 해였어요. 식탁에 앉으면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부모님은 말없이 신문을 보시거나 서류를 확인하셨고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죠. 그러다 문득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아카리, 이번 중간고사 목표는 반에서 3등 안에 들어야 해,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가 떠난 후 부모님의 기대와 압박은 온전히 제게로 쏠렸거든요. 그렇게 혼자 힘든 나날을 보내니 학교에 가는 길도 즐겁지 않았어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하기 바빴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학여행을 가는 시기가 다가와서 다음 날이면 수학여행지가 어딘지 알 수 있다는 소문에 친구들은 여전히 수학여행 이야기로 들떠 있었지만 저는 그저 그들의 대화를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카리, 너도 기대되지 않아? 라는 질문에 그저 어색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죠. 물론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대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정말 한국에서 행복한 걸까? 우리 가족은 이대로 영영 벌어지고 마는 걸까?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면 옥상으로 올라가 혼자 도시락을 먹곤 했어요. 그곳에서 멀리 보이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언니가 보고 있을 서울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언니는 우리를 버렸어. 그런 생각을 해서 뭐해. 방과 후에는 늘 도서관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카리 어디니? 학원 시간 다 됐어. 빨리 와. 한숨을 내쉬며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언니가 떠난 후 부모님은 제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우셨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학원, 그리고 집에 와서도 자습. 숨 쉴 틈이 없었죠. 그렇게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뭘 배웠니?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고. 매일 같은 질문이었지만 매번 긴장됐어요. 제 대답에 따라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카리, 너는 언니만큼 똑똑히 노력만 하면 돼, 알겠지? 이 말은 칭찬 같지만 사실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이었어요. 똑똑하다는 말이 더 잘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또한 주말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날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공부하는 날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어머니께서는 매시간 제 공부 진도를 체크하셨어요. 아카리, 수학 문제집은 다 풀었니? 영어 단어는 외웠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질문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끔 부모님께서 아카리야, 산책 갈래? 라고 물으셨지만 그건 공부에 지친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잠시 머리를 식히고 다시 공부하라는 뜻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남자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는 새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있었죠.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어요. 왜 나에겐 이렇게 불행한 일들만 생기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울음을 그치고 나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요. 언니가 떠나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부모님과의 대화는 오직 공부와 성적에 관한 것뿐.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던 거예요. 수학여행 발표가 있던 그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부모님과 성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터라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야, 들었어? 이번 수학여행 장소 오늘 발표한대. 어디로 갈까? 나는 오키나와였으면 좋겠다. 아니야, 홋카이도가 좋을 것 같아.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솔직히 저는 수학여행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모두가 조용해진 가운데 선생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던 수학여행 장소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학교 3학년 수학여행은 한국 서울입니다. 순간 교실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설마 이건 꿈이겠지?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여행은 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또한 현지 고등학교와의 교류 행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들떠 있었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한국이라니 언니가 간 그곳, 우리 가족을 갈라놓은 그곳으로 간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특히 아빠요. 학교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으니 이 통신문에 나온 수학여행비를 내야 해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학교에 한국인이 근무하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이기적이며 일본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한국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를 결정할 수 있냐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항의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막아야겠다고 하셨죠. 세상에나 학교에 그런 민폐를 끼치면 저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학교를 다닐까요? 학교에서 결정된 일인데 어떻게 변경을 하겠냐 일정도 다 나왔다는 제 항변에
그럼 위험한 한국으로 너를 보낼 수 없으니 너라도 수학여행을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테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며 절대로 내가 한국을 가는 건 허락을 못한다고요. 하루를 꼬박 걸려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학교에서 정해진 것이고 원래 우리 자매 학교가 한국의 학교이고 또 선생님들 인솔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녀오겠다고요. 그리고 아주 솔직히 언니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있는 한국이 궁금하기도 하다고요. 말을 하는데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 제 눈물에 아버지께서는 항의전화니 뭐니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나 이번에 수학여행으로 서울에 가게 됐어. 언니가 있는 그곳. 잠시 후 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아카리야, 서울은 정말 멋진 곳이야. 내가 좋아할 거야. 언니의 메시지를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대? 두려움? 아니면 분노? 무엇이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 학교는 수학여행 준비로 분주해졌어요. 여권 발급, 환전, 준비물 리스트 작성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따라갔습니다. 아카리, 너 한국어 좀 할 줄 알지? 언니가 거기 있잖아. 친구 유키가 물었어요. 아니, 나도 잘 몰라.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언니가 한국에 간 후로 한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게 후회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몰래 인터넷으로 간단한 한국어 회화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음의 준비였어요.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언니를 만나게 될지 아니면 언니의 남자친구를 마주치게 될지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학여행 출발 전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나 솔직히 무서워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돼. 이번 여행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될까? 아니면 더 미워하게 될까? 모르겠어. 그저 이번 여행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야.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언니가 있는 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무색하게도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일본과 비슷해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짐을 챙기고 천천히 내립시다. 인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기였어요. 뭔가 다른 냄새에 다른 습도. 정말 다른 나라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와, 여기 엄청 크다. 친구 유키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러게 생각보다 되게 멋있어. 저도 모르게 동의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후 우리는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서울의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뭔가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할 거예요. 모두 짐 잘 챙기고 따라오세요.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우리는 공항철도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일본의 지하철역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곳곳에 있는 디지털 안내판들. 아카리 봐봐. 저기 로봇이 있어. 유키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정말이었어요. 역 한쪽에는 안내 로봇이 서 있었고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문득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은 정말 멋진 곳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반감이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숙소로 향하는 길, 저는 문득 제 마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비행기를 탔을 때의 불안감과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호기심과 기대감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카리, 너도 느껴? 뭔가 다른 것 같아. 룸메이트인 유키가 물었어요. 응, 그러게 생각보다 훨씬 멋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피곤해서 늦게 일어날까봐 걱정했는데 잠자리가 낯설어서인지 저는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침대에서 나와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의 서울이 제 눈앞에 있었죠. 오늘의 일정은 경복궁 관람과 한복 체험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다지 기대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건물 구경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찍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어요. 와, 생각보다 엄청 크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가이드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경복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 1395년에 처음 지어졌어요. 하지만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가 1867년에 다시 지어졌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어요. 임진왜란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침략했었지. 그동안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역사가 갑자기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경복궁을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들, 아름다운 단청,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디테일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아카리 저기 봐. 저걸 뭐라고 하지? 유키가 물었어요. 처마? 라고 하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처마라고 해요. 지붕의 끝부분을 말하죠.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우리는 한복 체험을 하러 갔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한복을 입고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거울 앞에 선지의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아카리, 너 정말 예뻐. 유키가 말했어요. 고마워, 유키도 정말 잘 어울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입은 채로 경복궁 주변을 산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사진도 찍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점점 즐거워졌어요. 그때 문득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도 이런 경험을 했겠지? 이런 아름다운 문화에 빠져서 한국에 남기로 한 걸까? 한복 체험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조금씩 깨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숙소에 도착해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다. 경복궁을 보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느꼈어.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건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정말 아름답고 웅장했어. 그리고 한복 정말 아름다웠어. 입고 있으니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오늘 처음으로 한국의 매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언니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해. 일기를 쓰면서 저는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거부감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호기심과 흥미가 커지고 있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전에 남산 서울타워를 방문한 후 오후에는 다시 자유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침부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가니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높은 빌딩들,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서울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카리 저기 봐. 저게 우리가 묵은 호텔이야. 유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와, 정말이네. 서울이 이렇게 크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한참을 전망대를 둘러보다 문득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도 이런 풍경을 보면서 서울에 반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언니가 보고 싶어졌어요. 사실 내심 언니와 대화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오후가 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유키에게 제안했어요. 유키야, 우리 서울대 근처에 가보는 건 어때? 언니가 다니는 학교라서. 유키는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 앞 거리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카페와 옷가게들이 즐비했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다. 유키가 말했어요. 그러게 언니가 이런 곳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저도 동의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이곳저곳을 구경했어요. 그때였어요. 제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형. 설마 언니? 사쿠라 언니?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그 사람이 돌아봤고 정말 언니였어요. 언니도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카리, 한국에 왔다더니 왜 여기 있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때 언니 옆에 있던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쿠라, 이분이 내 여동생이니? 언니가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아, 그래 민수야. 이쪽이 내 여동생 아카리야. 아카리, 이쪽은 민수.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언니의 남자친구 민수였던 거예요. 제가 그토록 원망했던 그 사람. 안녕하세요. 아카리. 사쿠라한테 많이 들었어요. 민수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습니다. 언니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듯 말했어요. 아카리야, 우리 같이 카페에 가서 이야기 좀 할까? 내 친구도 함께. 유키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 저는 괜찮아요. 다른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아카리야, 난 먼저 갈게. 유키는 윙크를 하고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고 저는 언니와 민수와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음료를 주문하고 나서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카리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어?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언니, 솔직히 궁금한 게 많아. 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뭐든 물어봐. 이제는 내게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어. 저는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왜 갑자기 한국에 오기로 한 거야? 도쿄대에서 공부하는 게 꿈 아니었어? 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사실 그건 내 꿈이 아니었어. 아카리야, 그건 부모님의 꿈이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항상 창업을 꿈꿔왔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거든. 하지만 부모님은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길 바라셨어. 그래서 경영학과에 진학했지만 내 마음은 늘 갈등 중이었어. 저는 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언니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이곳의 활발한 스타트업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 언니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모습, 정부와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이런 환경이 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민수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사쿠라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행사에서 만났어요. 그때 사쿠라의 열정과 아이디어에 정말 감명받았죠. 언니가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맞아, 민수를 만나고 나서 내 꿈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됐어.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았고. 민수가 언니를 꼬드겨 우리를 배신한 줄 알았는데 민수와 언니의 이야기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물었죠. 그런데 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 언니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말하려고 했어. 정말 여러 번.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컸어. 내가 도쿄대에 입학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기억나. 그 기쁨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알잖아, 아빠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도 저처럼 부모님의 기대에 힘들어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빠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곤란했을지도요. 언니 미안해, 난 몰랐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카리야,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해. 갑자기 떠나서 너에게 큰 부담을 줘버렸으니까. 아빠의 극성스러움도 다 내가 감당하고 있었을 거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아카리, 사쿠라는 항상 너와 가족들 걱정을 해왔어요. 한국에 와서도 늘 고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지금은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내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다듬고 있어. 언젠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싶어. 저는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언니, 나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그동안 언니를 오해해서 미안해. 제가 말했어요.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아카리야. 내가 이해해줘서 정말 기뻐.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 부모님께는 언제 이야기할 거야?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조만간 할 거야. 내가 이해해줬으니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의 꿈,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민수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마음속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쯤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카리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난 정말 행복해. 내가 이해해주길 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언니, 나도 미안해. 언니를 오해해서.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쓰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연히 언니를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화가 났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뻤다. 조금은 언니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잠들기 전 저는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언니의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게 어떨까요? 언니와 민수를 만난 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니는 한국 대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려주고 싶다고 배울 점이 있을 것이라면서 언니의 대학생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에 오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언니가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대학교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들어가 보니 언니와 민수, 그리고 몇 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카리야, 와줘서 고마워. 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민수가 저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쪽이 사쿠라의 여동생 아카리예요. 일본에서 수학여행으로 왔대요. 한국 학생들이 모두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중 한 명인 지수라는 여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카리야, 반가워. 일본 학생들의 생활이 궁금한데 좀 물어봐도 될까?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네, 물론이죠. 한국 대학생 언니 오빠들은 저를 원래 알던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낯가림이 거의 없고 정말 활달해서 자리에 있을수록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 대학생들의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수가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지금은 학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재민이 덧붙였어요. 맞아요. 저도 IT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방학 때마다 관련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실제 경험을 쌓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자신만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감탄의 말이 나왔어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얻었죠.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인드로 계속 도전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언니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아카리,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어. 하지만 이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 그래서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지.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주어진 길만 따라갔을 뿐 제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부끄러워요. 여러분처럼 꿈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지수가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아카리야, 괜찮아. 우리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걸 찾아 노력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뭔가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들의 열정과 노력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제 꿈을 찾아 노력해보고 싶어요. 제 말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응원해 주었어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한국 대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이 되었고 제 안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한국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거든. 나도 이제 변화해야겠어. 그때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카리야, 넌 할 수 있어.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저는 제 마음의 변화를 정리해봤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한국 대학생들의 열정과 노력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단순히 꿈을 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꿈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이제 나도 더 이상 수동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내 꿈이 무엇인지 찾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다. 오늘의 이 느낌을 잊지 말자. 이제 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뒤로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일본에 돌아가려면 자야 했거든요. 그렇게 잠들기 전 저는 결심했어요. 일본에 돌아가면 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겠다고요. 제 진짜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한국 친구들처럼 저도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짐을 싸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무너진 채로 보는 인천공항은 감회가 남달랐어요.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효율적인 입출국 시스템과 넓고 너무 많은 서비스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관광객들을 위해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된 키오스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에서 한 명이 늦게 일어나 공항에 뒤늦게 도착했는데 위치를 찾지 못하다가 키오스크에 있는 간편 티켓 발권과 위치 찾기 서비스를 통해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일도 일어났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났다는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공항에는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부모님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카리, 잘 다녀왔니?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부모님께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느낀 게 너무 많아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도 처음엔 한국이 싫었어요. 그런데 가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서울은 정말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예요. 지하철도 편리하고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아무도 제게 일본인이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의외로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했죠. 그리고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언니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사쿠라의 꿈이 뭐라고 하던? 언니는 창업을 꿈꾸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대요. 한국의 활발한 스타트업 문화가 언니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그렇구나. 사쿠라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언니의 남자친구 민수 오빠도 만났어요. 처음에는 저도 오빠를 오해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오빠는 언니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부모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쿠라를 너무 몰아붙인 걸까?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엄마, 아빠, 사실 언니도 많이 힘들어했대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걱정도 많이 했고요. 아빠가 한국에 대해 말하고 다니는 것을 아니까 그 점도 괴로워했고요. 하지만 언니는 지금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인데 어느 나라인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순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꿈만 강요했구나. 그래요, 엄마. 하지만 지금이라도 언니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언니는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꼭 돌아오겠대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나서. 그렇게 제 이야기를 끝내자 잠시 침묵이 이어졌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아카리야. 내 말을 들으니 우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는구나. 사쿠라에게 연락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일기장에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언니처럼 저도 진정한 꿈을 찾고 싶었거든요. 많은 생각 끝에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대학에 진학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 이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지하게 설명드리자 이해해 주셨죠. 아카리야, 내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그리고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라면 나도 존중할 거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저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한국어 학원에 다녔고 집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귀를 훈련시켰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자는 익숙했지만 문법과 발음이 너무 달랐거든요. 아, 정말 어려워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곤 했죠. 한국어 공부와 함께 한국대학 입시 준비도 시작했어요. 한국의 대학 입학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수능, 수시, 정시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아카리야,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해. 언니가 도와줄게. 언니의 응원에 큰 힘을 얻었어요. 학업에 집중하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제 꿈을 위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한국대학의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죠.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자기소개서 작성이었어요. 한국어로 제 생각과 꿈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밤새워 글을 쓰고 고치기를 반복했어요. 아카리, 이제 내 한국어 실력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언니가 농담 삼아 한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드디어 원서 접수의 날이 다가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제출했죠.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합격하면 좋겠지만 떨어져도 괜찮아. 이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며칠 후 기다리던 합격 발표가 났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죠. 합격입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저는 그렇게 한국의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놀라며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대학생활, 그리고 그 너머의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된 거죠.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커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사연을 말씀드리며 겪은 여정을 되돌아보니 이번 한국 여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종종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런 태도는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세계관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또한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한국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 많이 반성했어요. 저는 그동안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을 뿐 제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고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도 제 꿈을 찾아 노력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깨달음은 가족의 의미에 대한 것이었어요. 언니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가족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존재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또한 제게 도전 정신을 심어주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주변에 저같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 사연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을 들으면 조금이나마 한국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니까요. 길고 길었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